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듯이 오랜만에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겨울 눈이 다 내리고 나면 봄을 기다리면서 새학기, 결혼, 이사 같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집을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학생들은 더 바빠지고 마음 급해지겠죠. 요즘에는 집값도 비싸고요. 전세나 월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집주인 행세를 해서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건도 덜어 있고요. 계약하고 나서 이중 계약이 돼서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전월세 계약. 계약하기 전에 미리 꼼꼼히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법률 시간입니다.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말 듣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한 내용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을 위해서 이종환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환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전세값도 참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죠. 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수도권과 전북 익산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800여 명의 전세 보증금 500억 원이 걸린 수원시 전세 보증금 사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고 특히 수원 사시는 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사건 보도 초기만 해도 갭 투자 실패 사례로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갭 투자란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좀 이제 적을 때 그 차익으로 집을 우선 산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이제 투자 기법 중 하나라고 이제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보증금까지 따는 위험한 방식이긴 한데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 하면은 좀 남는 장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집주인은 사실은 이제 6남매나 되는데 일가족이 수원시 일대에 한 건물을 총 26채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건물하고 땅에 다시 투자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사업을 벌인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400억 원 규모의 땅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담보자본 은행이 이자를 못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보증금도 못 주게 되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작년까지는 좀 알려져 있었는데 피해자들 주장을 들어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뭘 몰라서 당하거나 아니면 초년생 아니면 부주의해서 당했다 이건 아니고 집주인의 의도적인 부동산 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보았더니 집주인에게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딸이 이제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수백 명의 세입자를 좀 모았고 네. 이제 공인중개사 딸이 집주인 이제 아버지와 그 가족의 이제 물건을 소개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그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한 부동산에 하나의 가구가 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나의 아파트, 오피스텔에 나도 모르는 세입자가 동시에 산다,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하나의 주택에서 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와 함께 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다른 세입자는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네. 수원 이 사건을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다른 가짜 현황표를 보여주면서 세입자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입자에게 보여준 것은 보증금이 작고 월세 42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 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 실제 계약은 알고 보니까 전세 6,50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증금이 적게 물려 있으니까 나중에 경매를 가더라도 내가 충분히 보호를 받겠구나 해서 이렇게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에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 이 정보는 임대인의 담보가치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상의 한계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 공인중개사들조차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인분들이 알려준 대로 그게 맞겠거니 하고 알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집주인은 올해 1월 이제 지난달이죠. 수원에서 구속이 현재 되어 있다고 하고 재판은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뭐 임대인이 구속되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임차인들이 그 본인 보증금 꼭 빠짐없이 잘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들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짜고 사기행각을 벌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임대차 계약은 한 번쯤 좀 체결해 보신 적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이제 대부분 요즘은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도와주시잖아요. 네. 예,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아니면 요즘에 뭐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로 장난치진 않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 또 본다면 어디를 내가 봐야지 확인이 된다는 건지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혹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임대인 신분증 직접 확인하시는 분들 신분증까지 보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네네, 제가 알기로도요 임대인 신분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신분증도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긴 한데 이제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전혀 상관없는 제3자 이런 건 아니고 뭐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좀 관리를 맡겨서 위임을 해줬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많은 이제 수법으로 뭐냐면은 집주인하고는 월세 계약을 누군가가 체결합니다. 네, 보증금을 조금만 내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제3자에게는 자신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더 많은 보증금을 받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당장 사는 데는 좀 지장이 없다가도 문제는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동의 없는 전대차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걸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집주인하고 사인한 게 아니라 이제 나쁜 마음을 먹은 제3자와 이제 사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건 변론으로 집주인이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임대인이 맞는지 아닌지 신분증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전월세 사기를 당하는 유형이나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전월세 사기하면은 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임대인하고 임차인 모두 피해자인 경우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보니까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립니다. 사실 이 행동부터가 이제 불법이죠.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마치 정식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주인들로부터 중개 물건을 소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들은 이들에게 이제 월세를 요청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자보다도 월세로 이제 수익을 로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월세를 요청했는데 이제 그 중개인이라고 속인 그 중간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물건이라고 속이고 전세금을 받아내는 전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받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보증금 일부만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나머지 이제 본인들이 취득을 했는데 이런 수법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저도 싶었는데 얼마나 갔나요? 그렇게 6년 동안요 150명 정도로부터 65억 원을 챙긴 자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입건되었는데 임대인분들도 그렇고요, 임차인분들도 공인중개사님들 일단 믿긴 믿으셔야 되는데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계약을 당사자들끼리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사기 사례를 들려주시면 전월세 계약할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요즘에 또 이사철이고 해서 많이들 지금 전세 계약 아마 월세 계약 체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임차인분들 먼저 설명드리면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이제 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분증 한번
본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당연히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한번 보시고요.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겠죠. 그렇죠. 예,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소유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 앞번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신분증하고 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네.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대리인이 맞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좀 불편하고 좀 괜히 계약하는데 내가 초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아니면 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번잡하시더라도 또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약 합의는 인감도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상의 그 날인 인형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계약서 내용도 당연히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차주택의 동 호수, 번지들이 이렇게 기재가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대항력이라든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네. 기재를 잘못해가지고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 요즘은 또 특약사항을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네네. 경우에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이제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제 거래 관행인 건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미 전세 계약 마치고 이제 거주 중인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전세 보증금을 전세 보증 보험을 통해서 좀 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류는 뭐 상환 보증도 있고요, 반환 보증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환 보증 같은 경우는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필수로 가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상환보증은 아마 가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환보증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못 받으면은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환보증만으로는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환보증이라는 한마디로 보험을 하나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액이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다는 되는 건 아니고 뭐 HUG에서 이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수도권 7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수도권 외에는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좀 가능하다는 좀 금액 제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보증료가 들기 때문에 약 뭐 전세 보증 3억 정도에 보증료가 한 3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도 사실은 부담돼서 이런 보증보험을 좀 가입 못 하시는 경우도 네. 있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금액이 좀 크다면은 가급적이면 보증보험을 드시는 게 좀 가장 마음이 든든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월세 계약 안전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3분입니다. 일 분 안에 궁금한 것이 풀립니다. 1분 안에 답답함이 풀립니다. 월요일은 쉬워지는 법률, 화요일은 한방이 있는 한방, 수요일은 생활 속 민원 정보,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광주전화 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와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해드립니다. 샵 2870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문자를 길게 보내셨는데요. 이걸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 만료가 지난 채무를 법원 접수를 했습니다. 채권자 대부업체에서 취하 요청합니다. 압류 해지하고 종결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법원 확정 판결문도 삭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 하셨고요. 대부업체 채권자는 일면식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지 궁금하다고도 하셨고 작년 11월경에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요청 취하해 준다고 사정합니다. 취하하면 법원 기록 확정 판결문 지급 명령 가압류 전체 삭제가 되는 건지 법원 판결 확정을 받아야 하는지
예, 좀 간추려도 이 정도인데 네네. 설명이 될까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채무자신 것 같고요. 네. 채무자가 오히려 법원에 접수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부존재. 이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자는 돈을 달라라는 금전 지급 소송을 할 테지만 채무자 같은 경우는 시효가 뭐 이런 만료됐다. 그렇기 네. 때문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마도 이제 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채권자 대부업체에서 취하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보통 이제 취하 요청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소송으로보다는 그 외적으로 해결하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이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네. 법원 판결문이 이제 삭제가 되느냐라고 요청하셨는데 판결문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판결문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는 확인해주는 그냥 종이 서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양 당사자가 만나서 판결 이후에 새롭게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당연히 유효합니다. 네. 예, 기존의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판결문의 내용이 당연히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일종의 이제 질문하신 내용상의 삭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자가 이제 대부업체인데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궁금하다고는 하시는데 아마 채권 양도라는 형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양도를 받으신 분은 이제 보통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셨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채권의 내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양도가 됐다라는 것을 기존 채권자, 이제 사전 대부업체 이전의 원 채권자가 아마 보내셨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 네. 못 받으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확인하는 법이 기존에 이제 아마 보통 이제 은행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들에게 만약에 이제 기존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채권 양도한 게 맞냐, 뭐 A라는 대부업체에게 한 게 맞냐라고 확인을 하시면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취하를 하시면은 그냥 바로 뭐 기록이 삭제가 되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삭제는 안 되고요. 예, 기록 자체는 남기는 남는데 그냥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인 거고요. 네. 예, 법원 판결로 다시 확정을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취하를 하시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상대방이 동의해 주시면 바로 그걸로 그냥 취한 것으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이 따로 확정 판결을 다시 내려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가압류나 지급명령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 지금 제기하신 소송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고 취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해당 대부업체에서 취하해주고 갑자기 나 몰라라 하면은 좀 되게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의 좀 이게 카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를 먼저 원하시는 조건을 먼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추후에 그 변경된 합의를 하면 그게 당연히 유효하거든요. 뭐 네. 반사회적 합의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원하시는 뭐 기존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확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취하서를 제출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네. 봅니다. 문자 상담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383국에 9993번이나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 개강을 앞두고 이제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기 위해서 전세 월세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계약이라고 하면 특히 학생들은 어렵게만 느껴질 것 같은데 학생들만이 아니라 사회초년생들도 어떤 점들을 알아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정말 어떤 것을 체크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뭐 본인이 첫 번째로는 임차시의 주택 하자 상태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보면은 난방은 잘 들어오는지, 상하수도가 뭐 물이 잘 내려가고 물이 잘 나오는지, 뭐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전기 시설에 문제 같은 건 없는지 현장을 꼭 직접 방문하시고 자세히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입주 전까지는 이제 수리를 필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기가 너무 좀 손상이 됐다든지 네. 아니면은 보일러가 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입주 전에 만약에 이걸 요구하시면 보통 집주인들이 잘 바꿔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입주 후에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그때 발견하셨다면은 이게 원래 하자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사용하다가 그렇게 고장이 난 건지 고쳐준다고 하고 또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도 사실은 이제 입주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리하면 되게 곤란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걸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네. 한번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등기부 등본 발급 일자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미 변경되기 전에 아주 옛날 거다 몇 개월 전 거다 하면은 의미 없는 등기부 등본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공인중개사님들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좀 뭐 출력하기 귀찮아서 미리 해놓은 것을 줄 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만약에 또 새로운 근저당권자가 나타났다면은 그만큼 보장을 못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급된 것인지 보통은 요즘은요 보면은 그 날짜로 계약하는 날에 바로 현장에서 출력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하고 등기부 등본상 주소와 내가 계약할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소유자와 계약자 이름, 주민번호 이게 일치하는지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은 나중에 이걸로 인한 문제는 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값에서 근저당 금액에서 채권 채무액을 이제 제외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세금보다 더 많은지 아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권리들이 있습니다. 뭐 가등기, 뭐 가처분, 가압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네.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주의 법률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신탁 같은 경우는 사실 법률 관계가 어렵거든요. 네. 신탁 같은 경우도 실제 주인하고 실제 주인이라고 부른 사람과 좀 수탁을 받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주의하셔서 그 경우에는 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납된 국세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더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전 살던 임차인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주 전 수리할 부분 꼭 메모해 두시고요. 네, 일단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문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383국에 9994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세 살고 있는데요. 네. 2년 전에 2억 3천에 살았는데 지금은 전세가 내려서 2억 1천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주인한테 좀 내려주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네. 내려주시지 않겠다고 해서 저는 네네. 나가려고 나갔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타협할 수 없는지 제가 꼭 나가야 되는 건지 네네.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간 지 일주일 됐는데요. 네. 꼭대기 왜 베란다 위에 거기가 물이 좀 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얼룩이 됐다고 그걸 내가 환기를 안 시켰다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보상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애매하네요. 네. 일단은 이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이제 낮출 수 있는 뭐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안타깝게도 이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인이 1년 단위로 5% 정도 뭐 이제 대통령령에 정한 퍼센티지인데요. 뭐 그 정도 증액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협의가 되면은 충분히 되겠지만은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집주인은 내려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네. 임차인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냥 다른 방법 없이 할 일 없이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나가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제도상 그거를 상대방에게 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계약 그래서 기간이 끝났다면 감액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죠. 네네. 그래서 그 조건 그대로 뭐 갱신하는 것은 뭐 당연히 가능하지만, 네.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네.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통의 이제 주택의 얼룩 같은 경우, 벽지 얼룩 같은 경우는 사용 중에 뭐 물을 부어서 생기는 경우라기보다는 단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결로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습기가 차게 되고 그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가 이제 번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그러니까 많겠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의 하자인 경우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그걸 누가 밝혀내느냐 입증 네. 책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보증금은 혹시 다 돌려받으셨나요? 네,
다 돌려받았어요. 근데 지금 돌려받은 일주일 이사 온 지가 일주일 됐거든요. 네네. 일주일 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는데 천정에 그렇게 누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걸 저한테 환기를 지불 안 시켜서 그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뭐 통상적인 환기로 그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감정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지만 천장에 생긴 얼룩 같은 경우는 집 자체의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생겨서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습기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무엇이 원인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고 뭐 또 무조건 임대인이 책임지는 부분이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은 입증 책임의 문제이긴 한데 다행히도 이 금액을 다 돌려받으셨다면 돌려받으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집주인분께서 그 점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 비용만 해서도 오히려 그 다시 수리하는 비용보다 더 나오거든요. 몇백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일단 주인분이 법적으로 청구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액 요구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환기를 좀 못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뭐 곰팡이가 생긴 것까지 어떻게 책임지기는 좀 어렵겠네요. 전화 상담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등기부 등본 본인이 열람을 하려면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뭐 직접 등기소 가실 필요 없으시고요. 인터넷 등기소가 제일 편합니다. 열람 발급까지 다 가능하고요. 건물에 대해서 내용까지 모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건축물 대장인데 건축물 대장도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공인인증서라든지 좀 까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번잡하진 않으니까 꼭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도 전자계약으로도 하던데 전자계약하면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똑같은가요? 네, 요즘 전자계약 조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혜택을 좀 많이 주거든요. 대신 혜택을 줄 테니 전자계약 형태로 해서 정해진 룰대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국가에서 이제 좀 확인을 하려고 전자계약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도 불편하지만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는요. 통상적인 종이계약하고 완벽하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계약 증빙이 확실하죠. 왜냐하면은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그 서버에 그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형태의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도 좀 챙겨둬야 할 점이 있겠죠? 네, 뭐 해당 공인중개사님의 신뢰도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계약서상 이름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이게 다 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사업자 등록증하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좀 간단하게라도 하시면 좋고요.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조회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개인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위조된 건 아닌지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제보험 가입 여부 보통은 좀 1억 한도에서 공제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실제 얘기는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사고가 나도 그 공제보험을 통해서 보장 받기 못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저희가 소송을 해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냥 꼼꼼히 따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서 원룸이나 빌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룸이나 빌라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 이기는 같이 살긴 하지만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등기부 등본만 일단 잘 확인하셔도 좀 문제 소지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호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가면은 뭐 101호, 뭐 201호 이렇게 있는데 막상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건물 자체가 개별 등기가 그렇죠.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먼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다른 세입자가 있다 하면 그분들이 우선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 뭐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보증금 받고 못 받고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호실 세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 보증금이 얼마까지인지 좀 함께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월세가 좀 아깝긴 하는데 보증금을 무조건 늘리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유자 이름, 인적사항, 그리고 신분증 다 확인하시고 근저당권 선순위나 전세권 없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환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로도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흐리고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이면도로나 골목 곳곳 빙판길이 아주 많습니다. 각별히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한방 상담 시간에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